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왔습니다. 제 스스로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왜 왔는지 기록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오게 된 계기는 사실 워홀 가고 싶다는 생각은 그 이전부터 쭉 해왔었어요. 영어를 능숙하게 해보고 싶다.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실력을 좀 늘리고 싶다. 갈망이 있어서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옵션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워킹홀리데이가 딱 나이도 맞고 괜찮다. 그리고 본인 내 적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터닝포인트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충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회사를 출근하는 길에 외교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마침 그 다음 날이 영국으로 가는 워킹홀리데이 모집 기간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회사 출근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지원 신청을 했죠. 저는 운이 좋게 한 번에 뽑히게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2달 하고 1주가 살짝 넘었어요. 왜 지역은 영국으로 선정을 했냐? 제가 우선 2020년 1월 학기에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왔었어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도시 봉쇄, 시티 락다운, 뭐 어디 가도 다 샵들 셧다운 이렇게 됐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학교는 실질적으로 3주만 다녔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거의 한 제가 있었을 때 절반 이상 정도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코비드 19이 딱 되고 나서 도시 봉쇄를 하고 이제 각자 나라로 다 돌아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워서 그래도 기숙사에서 꿋꿋이 계속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국에서 출국하는 날 저는 원래 맨체스터 공항에서 출국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모든 항공편들 다 취소되고 간신히 대한항공 국적기를 제가 예매를 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대한항공 국적기를 타려면 런던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런던도 마찬가지로 락다운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출국하기 한 4일 전에 미리 런던으로 가서 겉핥기만이라도 좋으니까 런던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 해서 딱 둘러봤는데 어디 박물관이라든지 음식점이나 하다못해 펍 같은 데도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취준을 하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런던 시티를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던 미련도 많이 남아있었고 왜 지역 선정을 런던으로 했느냐? 런던 자체가 이제 영국이란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잡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어학원을 다니는 것도 그렇고 저는 런던이 선택지가 가장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우선 입국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집 구하기입니다. 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드레스가 있어야 모든 서비스 계좌를 개통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휴대폰, 은행, 하다못해 아마존에 가입하는 것도 어드레스가 있어야 제가 소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GP라고 해서 지역 로컬 병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집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드레스 프로브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저는 집주인이랑 계약한 계약서를 프린트해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취업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고용보험 같은 거를 그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보통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건 다 본인이 해야 돼요. 제가 직접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줘라 하고 본인이 직접 그걸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거를 우편을 보내서 뭐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뭐 이렇다는데 이제는 많이 변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은 편지가 와요. 이렇게 UK 메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온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잡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각종 서비스 계좌를 개통을 할 수 있는 거고 병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입국을 하고 난 다음에 집을 바로 구할 수 있냐? 이제 그건 아니고 한국을 뜨기 전에 임시숙소를 잡아요.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에어비앤비를 보통 구하는데 에어비앤비도 1박에 거의 한 1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12만 원 정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카페에서 같이 묵을 사람을 구해요. 임시숙소 메이트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는 보통 웹사이트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영국 베이스 스페어룸이나
한국인 베이스 영국 사람 아니면 일본인 베이스인 믹스비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저도 집을 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고 헤어룸을 통해서 좋은 집주인을 잘 만나게 돼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 정착 관련해서는 정말 썰이 많은데 이거는 다음번에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집주인은 무조건 자극을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 예비 세입자들한테는 컴페티션을 붙이는 것 같아요. 들어올 사람이 또 몇 명 있다, 뷰잉 약속이 또 몇 개가 있다 하면서. 근데 그런 거에 꼭 휘말리지 말고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꼭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집도 뷰잉을 해보면서 집주인도 한번 보고 그 전에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하여튼 이런저런 질문들도 많이 해보면서 많이 돌아다니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집 뷰잉이 내가 앞으로 거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의식주잖아요. 집을 구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참 큰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이만큼 큰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나? 스스로도 뿌듯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어학원을 등록해서 다녔어요. 대학 부서를 등록해서 7주 정도 다녔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교를 가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어학원을 등록해서 다녔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그게 또 능사가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전반을 다녔는데 보통 한국인이랑 외국인 클래스메이트가 있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워홀을 오거나 아니면 공무원 유학 휴직으로 해서 오신 분들이 꽤 있었고요. 외국인 클래스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권이나 취업, 진학 학업 비자를 따기 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학업 열정이 넘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처음에 입학하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보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반인데도 그 안에서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외국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업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거나 질문 뉘앙스의 수업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독 특정한 나라의 몇몇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촤라라락 펼쳐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야 되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한다. 역시 한국이랑은 수업 애티튜드가 다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계속 그런 기회를 뺏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도 간결 명료하게 뭔가 수업 때 배웠던 문법이나 어휘를 섞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말하기 편한 영어로 계속 주르륵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내가 저 얘기 들으려고 이 학교에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솔직히 처음에 어학원을 다니는 거는 지역 정착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외국인 클래스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 장기간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다 보니까 이미 그 지역에 몇 년 동안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시기적으로나 지역 정보에 관한 거를 물어볼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사교 활동하는데도 좋았고 수업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듣다 보니까 사람이 루틴이 생겨서 좀 일상이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조금 정착을 하는데 심리적으로나 좀 정보 싸움? 정보를 얻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 구하기. 어학원을 다니다가 끝 무렵부터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잡을 구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텀이 끝났다는 거는 다른 고등학교나 다른 대학교도 텀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 맞이 알바를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구해놓은 거예요. 제가 들어갈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22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4군데에서만 인터뷰 보러 오라고 회신이 왔어요. 5분의 1의 확률로 어플라이가 온 거죠. 사실 제가 메이저 브랜드로만 지원을 해서 그랬던 걸 수도 있는데 한식당이라든지 로컬 카페 같은 데 지원을 하면 뽑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 남겼던 경험담들을 보다 보면은 직접 나가서 시비를 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엔 3군데만이라도 브랜치가 있으면 보통 웹사이트로 시비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지원도 이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식당만 하면은
굳이 영국에 온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한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다 왔었는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 직원 식사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초기일수록 정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도 초반엔 한식당 다닌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액션이라도 뭐라도 해보면서 용기를 내보는 게 이제 잡을 구하는 승산을 높이는 방법 같습니다. 잡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정식 하이어링이 되면은 따로 기록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들고 와야 될 거. 첫 번째, 영어 실력입니다. 정말 한마디도 못한다면은 영국에 와서는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좀 간단하게라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만큼 좀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른 워홀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5, 600 정도 가지고는 초기 정착 한 2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 구하기 전까지 3번 정도 이사를 다녔고 또 어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고 왔어요. 붙이자면 돈이 없어서 영어를 쓸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것도 돈, 펍에 가는 것도 돈, 센트럴 구경하는 것도 돈, 하다못해 사교 활동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돈이에요. 전부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을 구하기 직전까지 자기가 쓸 수 있는 용돈을 충분히 확보해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잡을 구하기 직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바깥 활동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딱히 영어를 쓸 일이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서 감사합니다. 안녕.